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업셀러 경험주의자입니다. 자기소개 영상 잘 보셨나요? 그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은 2탄 FAQ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FAQ라고 하는 거는 초보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총 10개를 추려서 대답을 해드릴 건데 굉장히 간단한 질문들도 있지만 꿀팁이 전수되는 그런 질문과 답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많은 조언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이 많으니까 빠르게 시작을 해볼 거고요. 양해를 부탁드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답변을 꼼꼼하게 적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서 화면에 정리를 해뒀는데 조금 슬쩍슬쩍 볼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 총 10가지는 두 파트로 나눌 건데요. 먼저 우리가 구매 대행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오픈마켓을 가입한다거나 타오바오 같은 소싱처에 가입을 한다거나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업 신고 등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과정들 중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이 한 파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상품을 등록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상품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 또 어디서 키워드는 찾아야 하는지 등등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문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사업을 등록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해야 하는 일이죠.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식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는 내가 신청을 하고 영업일 기준 3일에서 4일, 통신 판매업 신고 같은 경우는 관할 부서마다 정말 다르지만 보통은 5일 이내에 승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총 6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6개의 사업자를 가입을 하는 동안 경험해본 바로는 사업자 등록은 보통 1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 문자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통신 판매업 신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일, 늦어지면 3일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매 대행 업자들, 셀러들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고 나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통신 판매업 사업장 소재지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담당해 주시는 부서의 담당자 분께 전화를 걸어서 제가 언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했는데 승인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 이틀 이내에 굉장히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먼저 해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 좀 상황이 급하시다라고 하면 급한 만큼 조금 더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화도 드려보고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 한 주소지에 2개, 3개씩 사업자를 내는 것이 담당자 분의 재량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국적으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즉, 한 주소지당 사업자를 여러 개 내는 것이 불가능해진 거죠. 많은 지역에서 이렇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한 주소에 사업자를 몇 개를 이렇게 여러 번 내봤는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내주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냥 빠르게 저렴한 비상주 사무소를 알아보고 거기에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 통장 개설 관련 질문인데요. 사업자 통장을 신규 개설했더니 이체 한도 계좌로 개설되고 3개월 후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풀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초보, 완전 생초보였을 때는 이 3개월을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3개월 이후에 다시 은행에 가서 한도를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2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다 운이 좋았는데 첫 번째는 은행원분께서 권유를 해주셔서 알게 된 방법이고, 두 번째는 되게 얻어 걸리듯이 운 좋게 그렇게 이체 한도를 푼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노란 우산 공제 적금에 드는 것입니다. 이 노란 우산 공제 적금은 사업자들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직장인은 퇴직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 사업자들 같은 경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 적금을 들어서 한 달에 일정 금액씩을 넣으면 이게 나중에 돌아오는 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 노란 우산 공제 적금을 들어서 신규 통장을 개설하면 어떤 그 루트로 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은행원 분께서 이체 한도를 풀어주십니다. 저도 신규 사업자를 내는 상황에서 통장을 새로 개설했는데 처음에는 이체 한도가 걸려서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행원분께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금방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규로 통장을 만드실 때 무작정 또 이체 한도 걸리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원분께 혹시 노란 우산 공제 적금 들면 이체 한도 풀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좀 웃긴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창업 초기 자금으로 받았는데 제가 국민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 신청을 다 하고 룰루랄라 이제 좀 있으면 대출이 나오니까 집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대출을 담당해주신 그 행원분께서 저한테 고객님 요거 이제 돈이 들어오면 여기저기 쓰실 일이 많으실 텐데 이체 한도 계좌로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풀어드렸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담당하셨던 다른 행원분께서는 당연히 그 은행 정책상 한도가 무조건 걸린다 라고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출을 담당해주신 분께서 그걸 한 번에 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혹시 저처럼 신규 사업자인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어떤 특정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업자를 다 내고 통판업 신고까지 마쳤다면 물건을 가져오는 곳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구매대행 같은 경우 대부분 알리익스프레스 혹은 타오바오에서 많이 하십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문제는 아닌데 타오바오가 동결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오바오 동결된 거 풀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있습니다. 제가 해본 방법은 아니지만 블로그 같은 데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 고객센터에 연결을 하셔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적어 넣으면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하루 이틀 있으면 동결 해제가 되고 문자 혹은 이메일로 날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걸 해결하는 게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타오바오 동결 없이 가입하는 법이라고 치시면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이 영상들 중에서 하나 두 가지를 보시고 그걸 똑같이 따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 번 다 해보고 이렇게 하면 동결이 정말 안 된다 하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가입을 해보셔서 미연의 문제를 방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 우리가 타오바오까지 소싱처까지 가입을 했으면 이제 상품을 소싱처에서 가져와서 각종 온라인 몰에 뿌려야 하니까 오픈마켓을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오픈마켓을 가입할 때의 질문. 각 오픈마켓별 사업자당 생성 가능한 계정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저는 3개의 메인 마켓, 즉 쿠팡, 스마트 스토어 11번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쿠팡은 한 사업자당 1개씩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한 사업자당 3개까지 가능한데 3개를 만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최근 3개월 매출액이 800만 원 이상, 최근 3개월 판매 만족도 4.5점 이상, 최근 3개월 내 이용 정지 이력이 없는 경우 이 조건들을 다 충족하셔야 3개의 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가의 경우는 4개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이거는 서류 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것 역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만약 내가 11번가에서 한 개 사업자로 여러 개의 계정을 내고 싶다 하시면 검색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픈마켓 추가 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자가 저처럼 뭐 5개, 6개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 사업자를 늘릴 때마다 각 오픈마켓에 한 사람 명의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추가해서 만들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많았어요. 먼저 답을 드리면 정답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쿠팡의 경우 제 명의로 하는데 핸드폰 번호를 3번 이상 사용하기 시작하면 등록이 어렵다고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해야 하느냐? 일단 지인분의 핸드폰 번호를 빌려서 인증을 하고 이후에 쿠팡 판매자 정보에 들어가서 제 계정의 핸드폰 번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제 걸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명의는 제 이름 이용해도 되고 제 개인정보 이용해도 되지만 핸드폰 번호가 3개 이상 되면 등록이 불가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지인분 걸 빌려서 한 다음에 나중에 수정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할 때 이메일이 필요한데 여러 개의 계정을 내시는 분들은 그 이메일 그럼 엄청 많이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일단 네이버는 한 번호당 3개까지의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3개까지는 이 아이디를 생성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4개, 5개, 6개 갈 때는 그럼 이메일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지메일은 만드는 게 복잡하지도 않고 개수 제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업자별로 지메일을 새로 만들어서 네이버 판매자 아이디로 가입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사업자를 추가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계정을 늘리신다라고 하시면 지메일 가입을 하셔서 판매자 아이디에 지메일을 넣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상품을 소싱하고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겠죠. 먼저 키워드를 소싱하는 법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 키워드 프로그램은 뭘 쓰면 좋을까요? 많은 키워드 도구들이 있지만 뭐 네이버 데이터랩 혹은 아이템 스카우트, 셀링하니, 호쉘, 셀러라이프 등등등 정말 많은 키워드 검색 도구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것을 기준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셀링하니라는 키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셀링하니를 사용하는 이유는 특정 카테고리를 지정하지 않아도 전체 키워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혹은 그냥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모든 검색어를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검색어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검색어들 중에서 노리고 싶은 검색어, 예를 들면 나는 검색수 300에서 1000 정도의 검색어를 찾아서 노리겠다 하면 그 필터를 설정해서 해당 구간에 있는 검색어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셀링하니에서 소싱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전체 카테고리를 보고 그 안에서 필터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찾겠다라고 할 때는 셀링하니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저는 쿠팡을 공략할 때 태그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쿠팡은 해시태그, 검색어 부분이 마치 상품명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명에 넣지 않은 그런 단어, 키워드라도 만약 검색 태그에다가 넣었다면 그 태그로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품명은 ABC라고 지어놓고 태그에다가 DEF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어떤 고객이 D라는 단어를 검색했어요. 이때 제 상품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상품명도 중요하지만 검색 태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쿠팡입니다. 그런데 그 검색 태그를 어디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냐? 검색 태그는 어떻게 만드냐 하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겠죠. 이것을 도와주는 게
포시엘과 셀러라이프입니다. 이 두 키워드 도구에는 쿠팡 그 자동 완성 검색어와 연관 키워드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 쿠션이라고 검색을 하면 쿠팡에서 자동 완성되어서 보여지는 키워드들이 쭉 나오고 또 연관 키워드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되는데요. 저는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검색 태그를 만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제 태그에 들어가게 되니까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 좀 더 공부하시고 알아보셔서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찾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또 많이 들어오는 거, 제가 예를 들어 키워드 프로그램에서 어떤 키워드를 찾았어요. 어떤 상품을 찾았는데 그 상품을 구매 대행으로 팔아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구매 대행 셀러라면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그런데 이 체크를 하는 방법 3가지를 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에 전환법 안정관리 대상 및 구매 대행 특례 제품 세부 품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KC 인증 받지 않고 구매 대행 가능한 제품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은 구매 대행으로 팔아도 괜찮다는 거니까 일단 거기서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룩시인지 정확히 명칭이 뭔지 모르겠지만 화면에 보이는 지금 이 어플입니다. 가입해서 처음 들어가시면 첫 화면이 바로 이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인데 여기에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의 이름, 예를 들면 뭐 자전거, 뭐 쿠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구매 대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화면 가장 아래쪽에 구매 대행 가능 여부 땡땡 가능 불가능 이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또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3번째 방식입니다. 3번째는 네이버에 1381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의 홈페이지가 뜹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내가 이 상품 팔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하다 혹은 어떤 조건일 때 이 상품을 팔아도 되는지가 궁금하다 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문의를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최고 시속 얼마의 스쿠터를 팔고 싶은데 팔아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그 센터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걸 참고하셔서 판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제품 구매 대행으로 팔아도 될지 안 될지 헷갈린다 하시면 이 3가지 방법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대량 방식을 진행하게 되면 잘 나가는 서과장님께서 만드신 미서씨라는 프로그램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상품을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 이런 문구가 떠요. 하루 등록할 수 있는 옵션 수인 5,000개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다음날 등록을 다시 해라 라는 문구가 뜨는데 이 문구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옵션 수가 5,000개요? 그럼 수가 5,000개가 올라간 건가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쿠팡은 매출을 기준으로 하루에 최대 등록할 수 있는 옵션 수가 제한이 됩니다. 저희와 같은 초보 셀러일 때는 하루에 5,000개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하루에 옵션 수 5,000개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서씨에서 계속 올리다가 옵션 수가 다 차면 상품 등록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상품 수와 옵션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쿠션 하나 올리는데 이 쿠션에 검정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이렇게 3가지 색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 개의 상품에 옵션이 3개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를 상품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쿠팡은 노출을 시킬 때 내가 이 하나의 상품에 이 3개의 옵션을 이렇게 같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 각각의 옵션을 상품인 것처럼 따로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상품을 올리더라도 옵션 수가 3개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옵션 수 5,000개를 다 채웠다면 그럼 상품 수도 5,000개를 올린 거 아닌가요? 하는데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품 하나당 옵션이 딱 하나인 이런 단일 상품만 5,000개를 올린다. 그럼 당연히 옵션 수가 5,000개니까 이 상품도 5,000개가 다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 한 개의 상품의 옵션이 어떤 건 5개, 어떤 건 10개, 또 타오바오 상품들은 옵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건 뭐 50개, 어떤 건 60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은 다 옵션 수 5,000개가 다 차더라도 상품 수는 훨씬 적은 수로 차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수 5,000개를 다 채웠을 때 대략 적게는 200개, 300개에서 많게는 1,000개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에 따라서 옵션이 많은 상품이면 아무래도 상품 수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옵션이 적은 상품이면 내가 더 많은 상품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미서씨에서 상품 수와 옵션 수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판매가 일어난 후에 이 상품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대량으로 업로드한 상품에 구매가 일어나서 가공을 할 때 기존 제품을 다시 수정해서 업로드하나요? 아니면 새로 올리나요? 가공한다고 상품을 수정하면 이게 노출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량 상품이 팔려서 이 상품을 가공을 해라, 한글화를 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때 가공이라는 말은 보통은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 이 두 가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특히 상세 페이지의 경우 한글로 번역을 하겠죠. 그러면 이 상품이 대량으로 올렸는데도 팔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노출이 일어나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그 키워드 검색 페이지에서 제 상품이 잘 보여서 판매가 일어난 거니까 기대감을 걸고, 그럼 얘가 다시 한번 노출이 되었을 때 상세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고객을 더 잘 설득해서 구매 전환율을 더 높여야겠다, 구매를 더 잘 일으켜야겠다 라는 목적으로 가공을 해주는 거죠. 이걸 바로 대량 상품을 가공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키워드 대량으로 팔린 거일지라도 이 키워드 되게 노출하기 좋아 보인다, 내 경쟁자들이 그렇게 빡세지가 않은 거예요. 구매 건수가 미친 듯이 많은 것도 아니고 리뷰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서 내가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겠다 라고 하면 이 키워드도 잘 띄워줄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꼭 대량으로 가공만 하지 않고 수동 상품화를 시켜서 가격도 잘 맞춰보고 상세 페이지도 예쁘게 더 꾸미고 썸네일도 더 꾸미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량 상품을 가공한다는 것은 상세 페이지를 한글화 시키고 썸네일을 조금 바꿔주는 거, 요거를 가공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공을 할 때 어떤 거는 노출 순위에 변동을 주고 어떤 거는 노출 순위에 변동을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겠죠. 이건 해보지 않으면 사실 알기 어려운 건데, 쿠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쿠팡에서는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는 바꾸셔도 노출 순위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등록 상품명과 옵션명을 바꾸게 되면 노출 순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내 상품이 지금 노출이 어떻게든 되어서 팔렸는데 얘가 다시 노출 순위가 떨어지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되도록 팔린 상품을 가공을 하실 때에는 상품명과 옵션명은 바꾸지 마시고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을 좀 예쁘게 꾸미셔서 고객을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제가 총 10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요. 제 답이 정말 100% 진리다 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여태까지 구매 대행을 하면서 아름아름 알아온 그런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전수해드리고, 이 영상을 보신 초보 셀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해결을 하시라고, 혹은 어디에서 해결해야 할지 방향을 찾으시라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밌게 봐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번에도 FAQ든 혹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든 다시 돌아올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성원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